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분노와 적대감을 이유로 꼽았는데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회담 취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북 강경파인 볼턴 국가보고자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의 옳은 결정을 기대한다고 적어 회담 제기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예상보다 꽤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미국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두 정상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6시간에 걸쳐 진행한 풍계리 갱도 연쇄 폭파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대내용 매체에도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위한 뚜렷한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의 사망선언이라며 오늘 28일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도 풀어주고 심지어 어제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선 갑자기 뺨을 맞은 격일까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불과 3시간 반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죠. 북한의 불량한 태도로 볼 때 이 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8시간 반이 지나 그러니까 풍계리 폭파 후 딱 12시간 만에 이번엔 북한이 미국이 원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나오면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우미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필 사인을 담은 공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측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비춰볼 때 이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회담 취소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소 북한이 핵을 과시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에겐 더 큰 핵이 있고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Any of the costs associated by the United States in operations if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is forced upon us. 역사적 단판이 될 미북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한 지 77일 만입니다. 개최에 보름여를 남겨두고 회담이 전격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우미입니다. 언제는 바로 미북 회담이 열릴 것처럼 또 회담 성공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판을 깬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강경 발언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의에 답 없이 바람을 맞추기도 하면서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배경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오전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최선희 부상이 결정타가 됐지만 그동안 사전 협상이 순탄치 않았던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취소 이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국 측에 수차례 사전 협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 can add to that over the past many days. We have endeavored to do what Chairman Kim and I had agreed was to put preparation teams together to begin to work to prepare for the summit, and we had received no response to our inquiries from them. 그렇다 보니 한참 전에 조율됐어야 했던 공동 성명의 초안 내용조차도 합의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I don't believe in that sense
that we're in a position to believe that there could be a successful outcome. 트럼프 대통령은 결실이 없을 것 같으면 회담장 밖으로 나가겠다고 언급해왔던 만큼 결국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를 하느니 아예 회담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취소 결정은 논의부터 최종 결정까지 12시간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취소는 북한이 비난했던 대북환경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한 성명을 내놓은 직후였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2시간쯤 지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희 부상의 담화 내용을 보고했고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볼턴 보좌관 주도하에 회담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들과 전화통화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 논의 시작 1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nd I hope that Kim Jong-un will ultimately do what is right, not only for himself, but perhaps most importantly, what's right for his people, who are suffering greatly and needlessly.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로 설명했고 이 내용을 받아 적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MBC 방송은 보안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의회 측에도 취소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닌 듯하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전화나 편지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예정된 6월 12일에도 회담은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하 기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달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말미에 적은 내용입니다. 회담을 취소하면서도 트럼프는 억류자 3명의 송환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한껏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지금 당장은 회담을 취소하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자세를 바꾼다면 회담을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대목입니다. 하지만 설령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그대로 다음 달 12일에 개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회담이 한 번 어긋난 만큼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공백 기간 때문에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미북 협상을 중재한 한국의 결례가 됐고 중국엔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갑작스런 회담 취소는 성급하고 전략이 없는 즉흥성이 감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에 져서 거래 기술에서 언급된 대로 테이블에서 기꺼이 퇴장하는 전술이 이번 회담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도 하지 않은 것은 경솔하다며 미북 중재 역할을 해온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회담 취소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미 의회에선 여야 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회담 취소로 오히려 김정은이 승자가 됐다고 말했고 I think it's a good thing for Kim Jong-un. Kim Jong-un is the big winner. It's unfortunate. 여당인 공화당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pressure to bring this peaceful denuclearization, to make it a reality.
트럼프의 전격적인 결정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정말 하루가 열흘 같은 오늘이었죠. 어제 오늘 미북 사이에 일어난 말싸움을 정치부 황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뉴스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요. 뭐 회담 가능성이 99.9%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까지 나왔으니까 우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시간별로 좀 짚어보죠. 네,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예측 불허의 이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 8시 40분 문제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2시간 20분 뒤인 오전 11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가 시작됐고요. 오후 7시 30분쯤 저희도 긴급 뉴스로 전해드렸었죠. 네. 폐기 사실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쯤 뒤인 밤 10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미북 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고 오늘 아침 7시 반 김계관 부상이 대미 성명을 냈습니다. 네. 마치 복싱에서 펀치를 주고받듯이 미북의 신경전이 대단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예. 갑작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서한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죠. 네. 서한에 그냥 뭐 회담을 취소합니다라고만 쓰여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형식부터가 눈에 띕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트위터를 안 썼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사인까지 한 서한을 보낸 것인데요. 그만큼 김 위원장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런 만큼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6월 12일로 날짜를 정하기까지 김 위원장이 노력해줬다. 그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본론이 나옵니다. 취소 이유는 최선희 부상의 성명에서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회담은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미국의 핵 능력은 막강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선희 부상 성명처럼 우리 앞에서 핵을 앞으로 운운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었던 즉흥적인 모습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릅니다. 뭐 자신의 말을 한자 한자 다 받아 적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무력 경고는 이 서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었잖아요. 그 뒤에도. 그렇습니다. 서한 발표 2시간 전에 한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요. 우리 동맹국들이 대북 군사적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군사 조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경고 위기감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네, 꽤 강경하긴 한데 하지만 서한 뒷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서한으로 돌아가면요. 뒷부분이죠. 그 4번째와 5번째 단락이 갑자기 또 감사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대화가 참 잘 진행됐었다고 난 느꼈다. 네. 그리고 미국 인질들을 풀어줘서 참 고마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중요한데요. 저는 회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회담을 다시 하고 싶으면 전화나 서한을 보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는 북한에게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표현하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경고도 했지만 때로는 감사도 표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정중하게 대했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받을 건 다 받고 뭐 억류자도 받았고 했으니까요. 핵 실험장도 또 폐기됐고 받을 건 다 받고 뒤로 빠졌다는 또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약간의 또 언질도 일부러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벼랑 끝 전술로 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와는 새 소식이 들어온 대로 또 다시 이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보통 스스로 당혹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논의하고 막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에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사실상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건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 편지를 보내고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관저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이 모여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듯 곧바로 문 대통령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반응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오후 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두 번째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노력이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으로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의 결론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미북 회담 성사 가능성 99.9%라고까지 호언장담했는데 0.1%가 100%로 바뀌고 게다가 취소 통보도 받지 못해서일까요?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자에게 함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순풍에 취해 계속된 이상 징후를 놓친 듯합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미국의 변화를 눈치 못 챈 거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고 I don't want to waste a lot of time, and I'm sure he doesn't want to waste a lot of time. So there's a very substantial chance that it won't work out, and that's okay. 펜스 부통령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회담 준비에 달라진 기류를 귀뜸했지만 청와대는 취소 통보 직전까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회담 변수는 북한일 뿐 미국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담 개최 가능성을 99.9%로 내다봤고 문 대통령도 성사를 거듭 확신했습니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건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양측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서둘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지만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말로만 한미 공조일 뿐 회담 낙관론에 휩싸여 이상 징후를 제때 못 읽었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엔 당혹해하다가 지금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 그야말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종락 기자. 네, 청와대 주축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당혹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새벽부터 당혹 속에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아침인 지금은 미북 회담의 마지막 불씨라도 살려보겠다는 절실함까지 느껴집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원인을 알아야 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알아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김계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볼턴 백악관 보좌관 등 양측의 강경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 취소 결정을 백악관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늦게 통보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M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 취소를 알리는 공개 서한을 현지 시각 9시 43분에 전달했고 7분 뒤에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에 주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통보했고 북한보다 늦은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이 조윤재 주미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 취소 결정을 발표하니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한미동맹의 부정적 분위기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정상 한라인 통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까지도 남북 한라인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왜 우리 측의 한라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 청와대는 뾰족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리지 않는 남북 정상 한라인, 남북뿐만 아니라 미북 간의 경색 분위기가 풀리는 신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흔쾌히 회담을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회담 취소를 선언하기까지 딱 77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물론 우리와 중국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었죠. 민주수 기자가 판을 뒤집은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사상 초유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인 건 지난 3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평화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 같았고 악몽과도 같았던 북남 사이에 얼어붙은 긴긴 겨울과 영영 리별한다는 것을 선고했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의 극비리 중국 2차 방문이 알려지며 미북 회담 위기설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억류 미국인 석방은 다시 이 위기 분위기를 걷어갔습니다. I think he did this becaus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싱가포르 회담 일정이 확정된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해법 발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며 미북 관계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김계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또 판문점 선언을 할 때 평화쇼라고 했던 우리의 말이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며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옥류관 평양 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 나이브한 현실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입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며 미북 간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북한의 공격적인 성명이 발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그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북한의 첫 반응은 다행히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세로 미북 관계가 엄중하니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자고 했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은 모양새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 9시간여 만에 북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어제 최선희 부상의 담화문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오히려 현재 미북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준다며 그래서 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설득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의 비핵화 방법인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도 은근히 기대했다며 대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늘 미국에 대해 비난 어조의 성명을 냈던 기존의 북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에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최선희 부상의 미국 비난 담화문은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는지 미국의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일단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해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얼마 전 볼턴을 맹비난하며 미국에 포문을 열었던 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취소 뒤 위임을 받았다며 북한 입장을 전한 사람도 김계관 부상이었죠.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격분을 금할 수 없다.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놓은 담화문에는 거친 표현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대북 발언을 두고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 9시간여 만에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문은 어떻게든 미국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단을 내렸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의원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며 미국을 달래기도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도 여전히 희망했습니다.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북 정상회담 재고려라는 표현까지 썼던 김계관 제1부상. 먼저 포문을 열었던 첫 담화 작성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선택한 카드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접한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풍계리 취재진과 함께 있던 북한 관리들은 순간 어색하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놀랄 만큼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북 회담 취소가 발표된 순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방북 중인 취재진은 열차를 타고 원산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취재진도 충격을 받았으며 열차에 함께 있던 북한 관리들은 어색하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리들은 격앙되지 않고 놀라울 만큼 절제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hey didn't give any official comment, but immediately they got up and left and are now on the phone kind of relaying the news up to the top. 한 남측 기자가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북측 관계자는 호텔로 돌아가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북 회담과 관련해 몇 차례 질문했지만 도착해서 뉴스를 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 원산으로 돌아온 남측 취재진이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자 북측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측 취재진은 북측 관계자들도 미북 회담에 대한 정확한 소식은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조금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엔 그 답장격이죠.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황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대 맞은 북한이 오히려 손을 내민 격입니다. 지금 한 발 크게 물러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담화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첫 줄에 위임에 따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글 앞부분부터 해명을 합니다. 그 미국이 분노와 적대감을 느꼈다는 최선희 부상의 성명은 사실 미국이 지나친 언행을 했기 때문에 나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때리니까 그냥 좀 우는 척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좀 전에 봤던 트럼프 서한처럼 상대방을 칭찬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용단을 내렸고 노력한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뒤 트럼프 방식, 저는 트럼프 방식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방식이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리비아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리비아 방식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 있었다. 비핵화 얘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어쨌든 트럼프 방식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게 성사가 안 됐으니 아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첫 술에 배가 부를 리 없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라면서 사실상 회담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예. 그 이전에 최선희 부상의 발언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나긋나긋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대미 성명이 부드러운 거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네네. 그 전체적으로 트럼프에게 회담을 열자고 부탁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미북 말싸움의 결과 북한이 한 수 접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성명이 나온 시간도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취소 소환이 어제 10시 반, 네. 그리고 김계관 성명이 오늘 아침 7시 반입니다. 9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네. 반응에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북한 치고는 굉장히 빨리 나온 것입니다. 당분간 미북 간 기싸움은 사실 서로 눈치를 보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누군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북한의 공을 빼앗아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을 뺏긴 북한과 뺏은 미국.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폭탄 서한이 발표되기 전까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제일 큰 뉴스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였었죠. 북한은 내부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리며 이번 핵실험장 폐기는 평화 애호적 입장의 뚜렷한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묵직한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계곡을 뒤덮습니다. 북한이 어제 예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지 34일 만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이뤄졌는데 전날 원산을 떠난 국제기자단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폐기 과정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현장 답사가 이뤄졌고 숫자 3으로 표기한 남쪽 갱도는 2개의 가지 갱도로 되어 있는데 위력한 핵시험들을 즉시 단행할 수 있도록 만단히 준비가 되었던 갱도들입니다. 뒤이어 5시간에 걸쳐 갱도와 부대 시설을 차례로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폐기 행사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평화 애호적 입장의 뚜렷한 표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관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강원도 문산의 해안철도 현장을 방문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번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오전 11시 이번 갱도를 시작으로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2006년 첫 핵실험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과정을 조창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전 11시 산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갱도 입구와 관측소를 짙은 연기가 뒤덮습니다. 잠시 뒤 갱도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현장엔 어지럽게 널린 나무 파편만 가득합니다. 북한은 가장 많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이번 갱도의 폭파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갱도와 관측소 안에 있던 장비는 행사를 앞두고 모두 철거됐고 군인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 점심 식사를 마친 기자단이 자리를 잡자
가장 최근에 지어진 4번 갱도와 각종 설비 작업을 위한 반야장의 폭파가 이어집니다. 본부 건물과 군인들이 주둔했던 생활 건물 5동도 파괴됐습니다. 90분 뒤 가장 규모가 큰 3번 갱도 위로 흙과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고 부속 건물 2동이 폭파되면서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에 예견했던 북부 핵시험갱 입구와 축정실의 폭파가 아주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가 보여주기가 아닌 완전한 패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하게서부터 분출이 있었다,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파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이어 1번 갱도는 폭파 작업은 없었지만 2006년 1차 실험 당시 많이 무너져 내려 이미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할 때는 인공지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실제로는 특별하게 관측된 게 없었죠. 때문에 남쪽에선 핵실험장이 폐기가 안 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지만 인공지진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기상청은 규모 2에서 3 정도 인공지진이 일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폭발력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TNT 1톤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보통 규모 2.0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폭약의 양은 한 번에 사용한 양이 적어도 1톤은 안 되는. 폭파 방식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폭약을 쓰더라도 천장이나 바닥에 설치할 때보다는 구멍을 뚫어 설치할 경우 에너지는 더 많이 전달됩니다. 현지 취재진이 보낸 영상을 보면 폭약이 땅바닥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공지진은 음파로도 측정할 수 있는데 폭발력이 약하고 오후에 폭파했기 때문에 음파가 안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지표에서 폭발하는 거는 음파를 통해서 오는데 음파가 노이즈가 많죠. 더구나 오후에는 기류가 상승기류일 거예요. 소리가 위쪽으로 많이 퍼지죠. 전달이 덜 됐을 거예요. 기상청은 갱도를 폭파한 시각에 미세한 지진파와 음파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렇다면 풍계리 핵시설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말 그대로 완전히 폐기가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완전 파괴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번 핵시설 폐기 행사에 관련 전문가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풍계리에 간 내외신 취재진도 북측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답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는 경력을 지닌 북핵연구원은 이번 폭파로 핵시설이 불능화됐다는 북한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화강암 갱도가 수킬로에 걸쳐 뻗쳐 있는 것을 내부까지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새로운 굴을 파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벤트성일지라도 북한의 이번 폐기 행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핵실험장 폐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협상에 임할 진정한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폭파로 핵실험장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그럴 정도의 폭발력은 아니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장의 방사능 유출을 우려하는 취재단에게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핵실험장 앞에 있는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정작 방사능 측정 장비는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풍계리로 향하는 녹색 열차. 열차의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밖을 내다볼 수 없게 단속됐습니다. 북한은 대신 서양 기자와 동양 기자를 분리해 새우 완자탕과 칠면조 등 맞춤형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식당엔 북한제 평면 TV인 은하수 TV가 비치됐고 에어컨이 구비된 각 객실에 신덕샘물, 명성 오미자단물 등이 제공돼 눈길을 끕니다. 평양주 등 술과 간식도 판매됐습니다. 종착역인 제덕역에 도착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걸어 이동하는 동안에도 산세가 험해 민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에겐 노란 안전모가 제공됐고 행여 장면을 놓칠까 취재진을 챙깁니다. 3, 2, 1, blast! 확성기를 들고 안내하고 실시간 통역도 이뤄집니다. And it was exploded at the same time. 제비집과 제비를 발견한 우리 기자단이 방사능 관련 질문을 하자 북측은 그만큼 방사능이 없다는 얘기라며 개미도 방사능에 민감한데 엄청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북한 기자는 개울물을 마실 것을 권하며 파는 샘물보다 더 마시기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은 내일 밤 베이징을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과 북한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살펴보면 분명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의지는 있어 보이죠. 그럼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되기 위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궁에 빠진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향후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김계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몸을 낮췄지만 트럼프의 화답을 이끌어내긴 아직 부족합니다.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미북 고위급의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복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기서 미북 간에 뭔가 다시 협의를 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이제 준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데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 역시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워싱턴을 찾아 북한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각을 세워 독자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거친 언사나 도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현재의 갈등 국면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그럼 완전히 판 깨는 거죠. 우리는 미국한테 빌미를 주는 거니까요. 내지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막후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취소가 완전한 취소가 아닌 잠시 미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거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 강연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뗀 문정인 교수. 미북 회담 취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의제 조율 실패를 꼽았습니다. 제가 지금 쭉 복귀를 해보고 또 그 사이에 또 취재를 저도 취재를 하니까 학자로서 보니까 쉽게 해서 의제 조율이 잘 안 됐던 거예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북한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한 교감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그게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설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선 낙관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거 지연시켜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득을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란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더 커졌죠.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책이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뒷이야기가 담겨있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회고록입니다. 지난 14일 출간된 뒤 일주일 만에 10,000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핵이 없는 것 같으면 자멸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안에 한번 읽어보려고. 미북 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어렵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성명을 보니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를 잘 한다면 서로 회담이 성사되리라고 믿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회담 무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점차 안정세를 찾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1% 떨어진 2,460에 마감됐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오늘까지 대략 2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할까 하는 거겠죠. 최형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후보 등록을 전후해 단일화 논의에 탄력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오늘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최근까지 큰 틀에서 못할 게 없다고 했던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다며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박원순 시장을 단생시킨 산모, 산파의 역할을 해왔고 또 민주당의 대표를 해왔는데 안 후보 역시 단일화는 후보끼리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높은 지지를 한 후보가 받아서 다른 후보가 포기를 하거나 또는 투표에서 한 후보에게 모아주시거나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나란히 서울 도심의 폐허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박 후보의 재건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재건축보다 주택을 더 공급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재건축 초과 이익을 철저하게 걷어들여서 그 돈을 강남북 균형 발전에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아파트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또 이런 투기 수요도 잠재우면서 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24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또 공적 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출마 의지를 밝혔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서울 송파을에 박종진 예비후보를 최종 공천했습니다. 그래도 안철수계, 유승민계 계파 갈등은 여전하겠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 송파을 공천을 놓고 막판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반쯤 전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접습니다.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저의 생각을 접습니다. 선 위원장의 불출마 소식에 바른미래당은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박종진 예비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헌신하여 송파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한 강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로써 송파을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3파전으로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서울 송파을 재선거 후보를 확정했지만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역시 어머니 이명희 씨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한 필리핀인을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유독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사람이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업무용 이메일에 따르면 이 씨로 추정되는 사모님은 평창동 연수생의 입국 날짜를 특정 날짜로 정하거나 부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 구할 것 등의 세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다음 달 초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진그룹 일가의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계사인 미호 인터내셔널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 첫 재판에 참석한 뒤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자신이 답할 게 있을 때만 재판에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건 판사도 모르는 거죠. 이호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첫 재판 뒤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며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 보이콧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던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 이거 아닌데 계속 무슨 이거 거짓말인데 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다른 운전자의 차를 가로막아 더 큰 사고를 막은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찰관이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는 캄캄한 저녁. 신호대기 중이던 SUV가 자기 신호가 아닌데도 슬금슬금 교차로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승용차가 위험을 무릅쓰고 SUV와 부딪혀 가까스로 멈춰 세웁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내리막이라 그 위험을 스스로 이제 직감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뭐 당황이 안 된 건 아니지만은 SUV 운전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SUV 승용차 운전자는 바로 이곳에 서 있다가 의식을 잃어 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바로 앞에는 대형 교차로에서 자칫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사고는 막았지만 안타깝게도 SUV 운전자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빨리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 자기 차를 망가뜨리면서 이웃의 안전부터 걱정하는 선행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와 같은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노출 사진을 찍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그것도 2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튜디오에서 강제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혜원 씨는 다른 피해자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양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번째와 6번째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이 시작된 지 9일 만에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역시 20대 여성으로 같은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노출 사진을 찍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이 기존 피해자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은 다음 주 중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 정모 씨 등 2명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진 침대가 생산한 또 다른 14종의 매트리스에서도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것까지 합하면 9만 개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원안위는 처음에 다 안전하다고 밝혔었죠.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확인한 일명 라돈 검출 침대는 모두 14종, 모두 대진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정판으로 생산된 파워 그린 슬리퍼 R 모델의 피복 방사선량은 무려 13.74mS로 기준치의 13배가 넘습니다. 흉부 X선 촬영을 130번 할 때와 유사한 양입니다. 나머지 모델도 적게는 기준치의 1.3배에서 많게는 7배가 넘었습니다. 14개 모델의 생산량만 2만 5천여 개. 기존에 확인된 것까지 합하면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중 8만 7천여 개가 안전 기준치를 넘은 겁니다. 정부는 전량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종의 결합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른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나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일반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라돈 사태 이후 리콜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소수만 수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신뢰가 있겠어요? 보니까 한 2천 몇백 명이 피해 구제 이렇게 올렸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정부는 유통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원안위 직원 등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최대한 빨리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19세 이상 35세 미만 혼자 사는 청년 가구는 2006년 9.3%에서 2016년 18.1%로 2배가 됐죠. 이들 가운데 반지하나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 가구 역시 2006년 17.1%에서 2016년 47%로 2.7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했고 3명 중 1명은 30만 원 이상을 집세로 내고 있었습니다. 청년기부터 빈곤층이 되면 장년과 노년기 역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계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받는 상여금과 식비와 교통비 등의 수당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금액까지의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도록 했습니다. 상여금은 한 달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월 39만 원까지, 수당은 최저임금의 7%인 월 11만 원까지입니다. 2,400 몇십만 정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업금 넣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주고. 상여금과 수당은 달라도 똑같이 연 2,4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을 가정해봤습니다. 수당을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20만 원이 많은 31만 원을 받으면 연봉은 240만 원이나 깎이게 됩니다. 일하느라고 밥을 먹는데 식대비를 준다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올리나 마나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25%와 7%라는 이런 수치로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불충분한 그런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한 해 자전거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250명 이상.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밤엔 더 심각하지만 야간 등을 달라고만 하지 안 달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려는 승합차가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어두운 골목이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전거에 불빛 하나 없다 보니 부딪히기 직전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쨍하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꼭 사고를 연발하게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다 숨지는 사람은 한 해 250여 명이나 됩니다. 자전거 전체 사고 중 33%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심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야간 등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이나 자전거 도로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보행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실제로 부딪힌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런 거 피하기 되게 힘들고 해서 좀 조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야간등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야간등이 없는 자전거를 5m 이내에서 측정해봤더니 야간등이 설치된 자전거보다 밝기가 100배나 낮았습니다. 차량이 시속 60km 이내로 달릴 때 야간등이 설치된 자전거를 발견하는 시점은 30m 이내입니다. 바로 급제동을 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떤 밝은 빛이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사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야간에는 야간등을 장착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밝은색 옷을 입거나 반드시 야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의혹 일부를 인정했고 학교 측은 파면을 고려 중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대의 한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지난 2009년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해당 교수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는데 입맞춤을 거부하자 너는 왜 뽀뽀를 안 해주느냐며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막 오늘 나올 수 있겠냐 불러가지고. 성추행 이후 사과 요구에 기록이 남으니 이메일은 보내지 말라고 답했다는 폭로까지 나오자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민하게 많이 제보를 받은 교내 인권센터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교수는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의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에선 갑질을 한 교수에게 너무 낮은 징계가 내려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10명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고 대학 총장까지 징계가 낮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유지부동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교수 사무실 앞에 퇴진을 요구하는 메모가 빽빽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모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성희롱 발언과 함께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붙여넣은 겁니다. 너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애다라던가 혹은 자택 곰팡이 제거 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인권센터 조사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 같은 처분을 내리고 나서 학생들의 항의로 재심의를 열었지만
다시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학생들은 연구비 1,500만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 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학과 소속 대학원생 10명은 불복의 뜻으로 집단 자퇴서도 제출했습니다. 교육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시 학생과 만나서 강단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교수 14명도 한 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독립기구인 징계위의 결정에 학교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 인합하면은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낙인 총장 등 학교 측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중견 기업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약간의 편법으로 여러 번 출점을 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거의 문을 닫거나 어려운 경영 상태가 되죠. 자율 합의를 근간으로 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한층 강화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해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순대 어묵 등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 중심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보호를 일정 부분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업종에서 컸던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을 키우지 않거나 또 적합업종 신청이 남발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수도권에 전셋값이 1억 원도 안 되는 새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6,700가구가 한꺼번에 입주에 들어가며 벌어진 일인데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촌.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단지 규모는 6,700여 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고등학교는 취소됐고 동탄으로 가는 도로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갖고 막히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동탄으로 넘어가는 길은 원래 없어요. 이제 취소됐어요. 6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에 들어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전세금이 2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억 원 아래로 반토막이 났고 물건도 100개가 넘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은 자금 압박에 손해를 보며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층수를 구분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0까지 살 수 있고요. 34평은 계약금 포기해서 올 연말에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9천 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서 입주 대란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과거 무시를 받던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들이 찰슨이라고 불리며 한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AS만 보장된다면 더 성장할 겁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서 한 남성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채 컴퓨터로 업무를 봅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중국 브랜드 제품.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사는데 이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기는 좀 그렇고. 유명 브랜드 제품의 10%에서 20%에 불과한 저가 중국산 가전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제품에 비해 성능이 좋아진 데다 영국 가전 브랜드 다이슨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시해 차이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중국 상품들은 특히 디지털 가전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선 진공 청소기는 작년 대비 약 17배 정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국 다이슨 무선 청소기는 평균 100만 원 수준이지만 유사한 디자인의 차이슨 제품은 10만 원대. 공기청정기 역시 다이슨 제품은 평균 80만 원 이상, 국내 대기업 제품도 대부분 50만 원대 이상이지만 차이슨은 10만 원대입니다. 제품군도 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같은 생활가전으로 확대됐습니다. AS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에도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가전이 무섭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의원의 통신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레알 마드리드 팀 로고가 사용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직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으로 흔히 백의종군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청용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대표팀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8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16강 달성에 1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이청용. 최근 소속팀에서 후보 선수로 밀린 탓에 월드컵 대표팀 합류를 놓고 이름값만으로 뽑혔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불거졌지만 대표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 있는 선수 또 팀에서 영향력 있는 선수가 벤치에서 또 경기장 안에서 훈련장 안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이 대표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서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은 이청용은 어떻게든 대표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감독님께서 믿고 불러주신 만큼 어떤 포지션이 됐든 일단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준비는 돼 있고요. 대표팀이 이틀째 전술훈련을 비공개한 가운데 이청용이 주 포지션인 측면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수비수로 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의종군 의지를 밝힌 이청용이 오는 28일 온두라스전이나 다음 달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적이 잦은 프로스포츠에서 친정팀을 상대하는 선수들의 심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친정팀만 만나면 펄펄 날고 예전 동료 선수들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회 원아웃 주자 2루. 롯데 배장우가 던진 공을 삼성 강민호가 그대로 좌측 담장 밖으로 넘겨버립니다. 강민호의 3일 연속 홈런. 삼성 팬들은 신났고 친정팀 롯데 팬들은 씁쓸합니다. 프로 데뷔 이후 14년을 롯데에서만 보낸 강민호로서는 친정팀을 향한 물오른 플레이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팀이라고 해서 부담감보다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경기를 임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2015년과 2016년 한화에서 뛰다 넥센으로 이적한 로저스도 친정팀 킬러가 됐습니다. 올 시즌 4승 가운데 2승 무리 한화. 친정 선수들에게 도발하는 듯한 행동에서 로저스의 심경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KT 자완 금민철도 넥센을 상대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친정팀 킬러의 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프로스포츠. 누가 잡고 잡히느냐, 그 결과를 보는 것도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사흘째 이어진 황사가 물러났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강한 햇살에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전주 30도, 대구는 3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더위 체감 지수도 비닐하우스 등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황사는 물러났지만 미세먼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았지만 제주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로 미국 백악관에서 발행한 기념 주화도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백악관 기념품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데 하루 만에 20%나 하락해 우리 돈 21,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구입한 사람들이 환불 요구까지 쇄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미국 회담이 성사돼서 이 주화가 또다시 귀해졌으면 하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